오늘 함께 읽을 책은 고코로야 진노스케 작가님의 내가 제일 예뻤을 때입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서 그 색깔을 몸에 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아름답게 보여서 조금은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당당하게 거리를 걷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다시 자신의 빛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고난 눈동자 색, 머리카락 색, 얼굴 모양, 체형, 이런 것들은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층 더 자기다움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제약이나 제한조차도 자기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제한이나 제약 조건 혹은 불리하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궁리해서 자기다움을 발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빛을 한층 밝게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며 동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말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 본래의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를 포기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강한 점이 보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그런 만큼 깨닫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신감이란 사실 저도 오랫동안 실적을 높이거나 업무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저의 자신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종이호랑이 같은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자, 잘 보이고 싶다, 잘 보여서 기쁘다, 인정받아서 기쁘다고 하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나는 못났다, 못나도 괜찮다, 못난 사람으로 나가자, 못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의 빛이 되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나들을 받아들이기. 한 사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엄마, 어떤 때는 동생, 어떤 때는 자식, 어떤 때는 상사가 됩니다. 또 누구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사라도 집에 돌아가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둥급니다. 하지만 보는 시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달이기도 하고 초승달이기도 하며 월식의 검은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멋진 보름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다 포함하여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녹일 듯한 미소를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만 늘어놓거나 무시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두운 모습도, 추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도, 에로틱한 모습도 전부 나다 하고 생각해 봅시다. 어찌 돼도 괜찮다고 소리내어 말해주기.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 전했던 메시지가 흥미로운 결과를 낳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왔지만 매번 낙방했고 당시에도 시험을 코앞에 두고 애면글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제가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초조한 당신에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시겠지요? 괜찮습니다. 실패할 거니까요. 그건 정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라고 받아들이니까 삶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불행합니까? 지금은 불행한가요? 행복을 한가득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굳이 불행을 만들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죠. 지금도 행복합니다. 합격해도 행복하고 떨어져도 행복합니다. 마음 놓고 가세요. 힘을 빼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실패해도 괜찮다. 후회해도 괜찮다.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다. 비참해도 괜찮다. 바보라도 괜찮다. 노력이 물거품이 돼도 괜찮다. 멍청하다고 놀림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잘 되어도 괜찮다. 즐거워도 괜찮다. 모두에게 축하받아도 괜찮다. 둘 다 괜찮다. 어떻게 되어도 행복하다. 이 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심하면서도 다행히 이분은 정말로 읽어주었고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의 노력이 낳은 결과이지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은 결과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한가? 자신에게 물어보기.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생각처럼 안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정하게 하려고 해도 다정하게 하지 못하겠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화를 내고 만다. 꼬아서 생각하지 말자고 해도 꼬아서 생각하게 된다. 웃으려고 생각해도 웃을 수가 없다. 단 것을 안 먹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다. 그만둬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도저히 그만둘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버려서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멈춤, 그리고 생각하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야말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에야말로, 다음에야말로, 다음에야말로 하면서 몇 년이나 지났어도 여전히 안 된다면? 그래도 또 다음에야말로 세 걸음 전진했다가 무너져 두 걸음 물러납니다. 한 걸음 물러나고 다섯 걸음 전진하고 또 세 걸음 물러납니다. 자, 몇 걸음 앞으로 나갔을까요? 그럴 때는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면 달리면서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잘못 들어서 아무 소용도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길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멈춰서서 생각합시다. 그리고 느껴봅시다. 인생에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도 생각합시다. 누군가에게 추궁을 당하고 나서도 생각합시다. 답은 금방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답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멈춰서서 생각합시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생각합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통과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조금씩 갈고 닦기.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부쩍부쩍 성장하고 변화하고 신진대사를 하면서 많은 때가 낍니다. 즉, 낡은 세포가 때가 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치관을 그대로 두면 점점 먼지투성이가 되어 더러워지고 냄새도 풍깁니다. 매일 목욕탕에서 몸을 씻듯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갈고 닦는 것. 낡은 가치관이나 지금까지의 착각,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자기를 계속 닦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 먼지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닦아 나갑시다. 닦는다는 것은 깎아내 없애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버릴 것은 자꾸자꾸 버리고 그 결과 솔직해져서 사랑받고 행복해집시다. 까칠한 여자를 졸업하고 멋진 여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조금씩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뻐하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조금씩. 보세요. 저 앞에 하루하루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을 변화시킬 최고의 비결입니다. 솔직하지 못해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솔직해지면 사랑받고 행복해진다며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직하지 못해도 역시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솔직해지지 못하면 사랑도 못 받고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토록 솔직하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까칠하게만 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
행복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사랑을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지금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기. 마음이 채워지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곧 연애도 인간관계도 돈도 행복도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충족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채워져 갑니다. 실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현재를 받아들여야 미래가 열린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마음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만족해버리면 성장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게 아닐까요? 고민하는 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이것도 착각, 즉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필요한 성장의 기회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과제로서 찾아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부정하면서 노력해봤자 지금의 부족한 나를 재차 확인하는 꼴이 될 뿐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을 부정한 채 아무리 성장하려고 노력해도 언제까지나 지금의 자기, 못난 자기가 발목을 잡습니다. 먼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에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도 괜찮다며 끌어안아 주기. 만일 여러분 눈앞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놔둬서 미안해, 소홀해서 미안해,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해, 쓸쓸했구나, 힘들었구나,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 괜찮아 하고 말하며 끌어안아 주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니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말한다면 네가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하고 말하며 안아주세요. 그대로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 미움받아도 괜찮다. 바보라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분명 언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날이 올 테니까요. 왜냐하면 눈앞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